좋아요, 구독. 전문가님, 벌써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요. 1시간 전에 또 탄핵 소식이 올라와 줬거든요. 네. 마지막 날까지 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네. 우리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원고를 한 4시 정도에 일단 맞췄는데, 그리고 지금 원래 원고에는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일단 뭐 탄핵 표결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그 한 1시간 뒤에 보니까 탄핵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진짜 참 되게 빠르다, 진짜 뭐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 실감할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지금 탄핵이 일단 가결이 됐죠. 탄핵이 이제 뭐 가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뭐 탄핵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수용을 하겠다, 일단 뭐 그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제 탄핵을 갖다 수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뭐 또 다른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추가로 임명을 갖다가 하느냐, 아니면 또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거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또 거부를 할 경우에는 계속 이제 정부 그런 주요 국무위원들을 갖다 계속 탄핵을 갖다 하면서 결국 원하는 거 바를 갖다 이룰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우려가 시장에 많이 좀 반영이 됐죠. 환율 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 올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도 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 드라마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 근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숫자를 갖다가 좀 써드릴게요. 자, 2450, 그리고 2350, 그리고 2400. 이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2450은 요번에 이제 계엄 딱 터지기 바로 직전의 지수예요. 2450. 그리고 2350은 탄핵이 이제 무산됐을 때, 그때 이제 큰 폭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2350. 그리고 지금은 이제 2400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생각 외로 지금 탄핵이란 부분이 업종별로는 물론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실제로 지수 자체는 뭐 크게 변함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도 업종별로 변동은 크겠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지수 자체를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뭐 시장의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뭐 정확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잘 아실 거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치나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가지고 지금 주봉이거든요. 근데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금 더 빠졌어요. 한 2, 3주 정도 더 빠졌습니다.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하나가 주봉이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주 걸린 거죠, 6주. 6주. 자, 이스라엘이 전쟁이 빵 터졌는데 실제로 6주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 회복을 해가지고 정고점을 넘어서 가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증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나는데 이스라엘 증시 왜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비슷하죠. 그렇죠? 막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첨단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 통해서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이제 외국에서 수출을 통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이익의 90%,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이익의 90%가 다 해외에서 발생하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도 이미 이익의 7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 리스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그 전체 이익 중에서 그 자동차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건 반도체가 내년에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자동차가 내년에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못 오른 거죠. 내년에도 결국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트럼프 리스크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이미 이제 2017년, 2018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전쟁에 사실 다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중국을 이제 서플라이체인에서 이제 배제를 갖다가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할 수 있을 거냐, 반사 이익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 거냐. 지금 조선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CDMO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을 때 이제 당장에 뭐 내년 1월 20일 이후면은 이제 취임을 해서 할 텐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한 지금 6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탄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나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많이 녹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 뭐 그게 2주 정도일 수도 있고 혹은 내년 초반 혹은 뭐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할 때까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뭐 실제로 뭐 탄핵이 무산되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하락 리스크는 되게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늘상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오를 때는 제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급락할 때는 이제 좀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언제쯤 반등이 나올 거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시기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게 다 지수가 바닥일 때, 단기 바닥일 때 나오는 그런 기회들이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기회들이 어떤 기회냐 하면 뭐 하이닉스를 갖다가 6일 만에 26%가 나는 그런 기회인 거죠.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뭐 13% 급등하는 그런 기회인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비관적으로 되면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현금을 좀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 좀 지수가 빠지면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어야지 또 기회를 잡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불안한 건 또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프로세스 부분에서 어제 이제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어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네, 그 방법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시장이 과연 주식에 투자할 때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되게 도움 받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갖다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미국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제가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를 갖다가 인하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한다 막 기대감이 크지만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었다. 세계 경제에도. 미국은 좋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너무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나 안 좋아요. 크라이시스가 이런 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 금융위기나 그리고 아니면은
아무튼 뭐 그런 경제 위기들이 다 금리가 이렇게 인하하는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갖다 급속히 인하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아니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을 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디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주식 투자를 갖다 하기에는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때 이 수준은 아니고 지금은 시장이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사이클을 보면은 지금은 사실 위험이 큰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언제 저퍼주, 성장주, 카카오 그런 거를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내용이고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코스톨라니의 그런 달걀 그런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일단 시장을 판단할 때에는 가장 먼저 확인할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월봉과 주봉, 코스피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되게 어려워요 국내 증시가 되게 어렵지만 지금 그렇게 월봉이나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뭐 물론 좋지 않죠. 이게 일단 음선으로 전환됐다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지선을 갖다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2,800, 900에서 2,400으로 하락을 해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갖다가 계속 지금 2달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한 이 부분이 다시 상승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주식을 봐야죠. 이제 예를 갖다가 들어서 지금 네이버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 네이버 한번 사볼 만할 것 같아. 네이버를 갖다 만약에 고르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장도 판단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과연 그 주식을 갖다가 사도 될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차트를 봐야죠. 그러니까 차트는 그때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차트로 종목을 고르는데 차트로 종목 고르는 게 아니고 종목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로 해서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MACD가 이렇게 양선에 있으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MACD가 음선에 있을 때는 한 템포 좀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양선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상승의 초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가끔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이런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은 기법자료 갖다가 잘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핵심 내용들은 담아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사도 될까? 이런 부분은 이제 해당 주식의 주봉이나 일봉을 갖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MACD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법 자료에 좀 자세히 담아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프로세스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종목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식을 사야 될지는 월봉을 보시고 지금 사야 될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일봉이나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를 아주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일단 주식을 갖다가 이제 주식의 호재와 악재 그런 부분 하고 그리고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는 그런 스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